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비구강 급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나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일단 손상을 받고 나면 바로 입으로 식사를 하시지 못하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그래서 손상 부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바로 이제 콧줄이나 이런 줄 같은 걸 떼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연화 검사나 이런 삼킴 관련된 거에서 문제가 생겨서 계속 콧줄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그런 질문들도 많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콧줄의 종류랑 이렇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비구강 급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다 아시는 거예요. 코로 이렇게 넣는 콧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콧줄이 아닌 배에 보이지는 않지만 배 위에 바로 이렇게 외과적 시술을 해서 통과를 시켜서 콧줄이라고 하는 거는 NG 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와 위를 연결시키는 줄이라고 해서 NG 튜브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배로 연결되는 거는 G 튜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위에 이렇게 연결된 튜브라고 해서 G 튜브라고 하고요. 그러면 혹시 PEG라는 용어를 들어볼 수 있었을 건데 이 PEG라고 하는 거는 경피적 내시경 위절개술이라고 하는 시술 방법의 이름입니다. 이 용어를 줄여서 PEG 시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술을 통해서 G튜브를 하게 됩니다. 이 코이관은 이제 장점은 외과적 수술이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거죠. 그리고 간이 삽입되어 있는 동안에 치료사가 또 급식 전과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연화 치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게 또 좋은 장점이고요. 그리고 구강식으로 넘어갈 때 일단 중요한 그런 소화기의 활성화를 또 유지할 수 있고 완전한 영양 공급이 또 가능하고 그리고 수분도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NG튜브라고 하는 코이관의 최대 단점은요. 일단 기침 반사, 이게 그 줄이 목구멍으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침 반사랑 이런 삼킴 반응이 둔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콧줄을 이렇게 코가 나오는데 이 콧줄에서 줄을 여기에 달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움직일 때 거추장스러워요. 우리가 코에 뭐가 이렇게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들 때문에 의해서 자세가 되게 방해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치료 활동을 한다거나 할 때 이 콧줄 자체가 되게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흡인이랑 이런 인두 분비물 같은 것들로 인해서 흡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제일 큰 단점은 외관상 보기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도 내가 이거 지금 줄을 뭘 이렇게 달고 있어, 나 되게 중증 환자 같아, 이렇게. 특히나 인지 손상이 없는 환자들한테는 이 콧줄 자체가 되게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두의 식도 부분이랑 이제 상부 식도 간략근에 이런 게 팽창 같은 걸로 해서 식도에 이제 한류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도 있고 비강이나 이런 튜브가 이렇게 자극을 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막 같은 게 약하기 때문에 이런 점막의 궤양이나 이런 염증성이나 이런 게 발생될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콧줄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한 6개월 만에 NG튜브에서 G튜브로 시술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저도 사실은 G튜브를 웬만하면 최소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역류가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콧줄을 하고 음식물을 구입하게 되면 콧줄을 하게 되면 코에서 이렇게 줄이 위로 이제 간다고 했죠. 그럼 위에서는 이렇게 위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위문에 줄이 이렇게 딱 이렇게 걸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위문은 딱 이렇게 조여져야 되는데 이 NG튜브의 튜브가 이렇게 걸쳐 있다 보니까 이게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거나 어떤 그런 상황에 이제 위에 이제 그 음식물이 많이 있거나 이렇게 하다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역류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식사를 입으로 드시지 않는데
입으로 드시지 않는데 계속 폐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계속 열이 나고 열도 39도, 40도.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폐에 문제가 생겨 있고, 이거는 역류를 해서 흡인이 생기는 것 같다. 또는 사실 침으로 인해서 연화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침 삼킴을 통해서도 기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침이 모여 있다가 삼킬 때 이게 기도로 들어가면 기침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인 것 같다. 폐렴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지투브를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지투브로 이렇게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지투브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지투브는 이제 PEG라고 하는 아까 외과적 수술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뭐 마취를 막 이렇게 해서 막 들어가서 전신 마취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수술이 아니고 그냥 간단한 시술인데, 이거의 장점은 이제 일단 구강식이 넘어갈 때 일단 중요한 그런 소화계의 활성화가 유지되죠. 왜냐하면 우리 코, 인두, 이렇게 후두 이런데 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활성화가 유지되고 완전한 영양 공급과 수분 공급이 제공될 수 있어요. 위로 바로 넣기 때문에. 근데 간이 삽입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제 또 치료사가 또 급식전이나 이런 훈련이나 급식 훈련을 다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류 작용이랑 이런 흡인의 위험을 좀 덜어줄 수 있습니다. 삼키긴 기전을 떨어뜨리거나 흥분시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세 프로그램에 일단 방해가 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그 안에서 이렇게 튜브나 이런 거를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붙여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뭐 보충 급식이 필요치 않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외과적 수술적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위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위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주변을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제일 큰 단점은 매일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드레싱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독 관리를 해서 매일 해야 되는데, 보통 병원에 있으면 간호사 선생님께서 아침마다 해주실 건데, 집에서 이제 간호를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보호자분들이 또 따로 계속 이렇게 소독을 절차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가 너무 이렇게 빠르게 또 차면 역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위에 넣고 나서 이게 좀 헐거워져서 그 관련된 이제 음식물을 주입한 게 다시 배 밖으로 막 새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 단점도 있고요. 가족들의 일단은 제일 큰 두려움이죠. 이거를 하게 되면 구멍을 뚫으니까 이게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다시는 못 빼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지투브를 꺼려하긴 한데,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NG 튜브를 하다가도 지투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NG 튜브를 계속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NG 튜브보다는 지투브를 하고 퇴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아버지께서 집에서 계셨지만 지투브를 하고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지투브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피부가 워낙 약해서 그 주변에 이제 피부가 헐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처음 콧줄을 하면 코 주변도 이렇게 막 허세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건 손상 후에도 역시 삼킴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지만, 손상 후에 삼킴에 문제가 생기는 환자분들한테는 또 이런 삼킴이라고 하는 커다란 장애물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연화와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준비하고요. 오늘은 NG튜브, G튜브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NG튜브, G튜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따로 뭐 오픈 채팅이라든지 메일이나 이런 거 다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